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을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구입니다. 자, 우리 기출엔 변형의 정답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생님이 강좌 OT 찍으면서 거기에서 교재 나오면 우리 교재 활용법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 일단 이 강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은 다 OT에서 찍었으니까 OT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OT에서 뭐라 그랬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총 518문제, 엄청난 양이 실려 있는데, 자, 2024년 기출, 자, 7번의 모의고사 있었죠? 자, 140문항 전부 다 수록이 돼 있고, 고난도 1등급 도전, 변형 문제까지 추가돼서 기출엔 변형의 정답이라고 이제 강좌 제목이 돼 있었던 거지. 자, 수강하는 순서는 이제 우리 개념 1단원을 듣고 나면, 자, 우리 개념 교재에 있는 워크북 1단원을 푸시고, 자,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출엔 변형의 정답 배워서 1단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강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선생님이 얘기하고, OT에서 얘기하고, 자, 이 기출은 여기 몇 번 풀어야 된다? 몇 번 이상? 정말 최소한 3회동 이상 해야 됩니다. 기출은 여러 번 풀어라, 여러 번 풀어라. 아무리 풀어도 지나침이 없다. 많이 푸는 게 왜 좋냐면, 일단 깊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풀이량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응용력까지 생겨요. 그래서 기출은 우리가 3회 이상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3권을 살 수는 없잖아. 기출문제집을 3권을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었다 그랬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본교재, 오답노트, 그리고 해설집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설집도 분책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자, 따로 분책해놨는데, 일단 본교재 한 번을 푸는 거지. 근데 3회 이상이니까 한 번 푼 책은 누구나 다시 풀기 싫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답노트라는 걸 만들었고, 자, 이 오답노트에 대한 이제 실물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답노트를 만들어 본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나는 이걸 만들어서 해봤거든. 그래서 그 효과를 느꼈고, 아, 이게 진짜 좋구나. 학생들한테도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오답노트 구성을 해서 지금 받았을 텐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책이 나왔으니까 봅시다. 일단 엄청 두껍죠. 근데 두꺼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쌤이 OT에서 얘기했지. 자, 봐봐, 보여? 여긴 문제가 있고요. 여긴 비어있죠. 단면이에요. 단면이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단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여기서 틀린 거 뒷페이지에 또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려운 단원에 가면 앞뒤 페이지에 다 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뜯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단면으로 제작이 필요했고요. 자, 그래서 이 오답노트에 지금 보면 뭐가 들어있다? 절치선이 들어있다. 절치선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절치선. 자, 절치선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절치선이 한 문제 한 문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교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떨어집니다. 자, 쌤이 ASMR 해준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번 문제를 틀렸다. 그럼 그 문제를 딱 찾죠. 본 교재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는 문제, 뜯는 문제들은 일단 대상은 이렇다고 그랬어요. 틀린 문제 뜯어야 돼요. 찍은 문제도 뜯어야 돼요. 찍은 거는 수능장 가면 꼭 틀리거든. 그러니까 찍은 문제도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오래 걸린 문제, 2분 이상, 뭐 자기 나름 기준을 정하면 되는데 2분 이상 걸린 문제는 다 뜯으세요. 다 뜯어서 좀 미심쩍다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번 연습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 재도전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뜯습니다. 뜯는 대상이에요. 틀린 문제, 찍은 문제, 오래 걸린 문제, 2분 이상 걸린 문제. 자, 그거는 전부 뜯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자, 뜯는 거 보여줄게. 내가 틀리거나 찍거나 오래 걸린 문제를 찾겠죠. 여기 가서, 오답노트 가서. 본교재에 있는 문제가 다 실려 있어요. 518문제 다 실려 있어요. 자, 그럼 가서, 자, 소리 들리나 봐봐. 다 뜯어져요. 지금 반만 뜯었는데, 절치선이 옆으로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지금 4문제 실려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뜯어집니다. 대박이죠. 지금 일어나서 박수 치고 있니? 고마워. 자, 뜯어. 그럼 뜯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방법까지 알려줄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드렸으니, 여러분들은 문구점에 가서 뭐 주문하면 되죠. 스프링 노트 하나. A4 사이즈로 하세요. A4 사이즈로. A4 사이즈 스프링 노트. 조그만 거 말고. A4 사이즈 한 다음에, 왜냐면 우리 책이 A4 사이즈로 돼 있거든. 자,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 찍은 문제, 시간급 문제를 다 뜯습니다. 자, 뜯은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노트에다가 내가 지금 뜯은 문제 있지? 뜯은 문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이제 안 만들어 봤을 테니까, 자, 뭐만 하나 갖고 있으면 되냐면 스카치 테이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근데 A4 사이즈라면 두 문제가 들어갈 거 아니야. 좀 아껴야지, 공간을. 자, 그래서 두 문제를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만, 자, 여기 위에다가만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세요. 요 위에다가만. 다 돌리지 말고. 위에다가만 붙이세요. 그래서 이게 들릴 수 있게, 이렇게. 들릴 수 있게. 왜 위에다가만 붙이냐면, 그래서 들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들린 뒤에 뭘 써놓냐면, 여기 뒤에다가 답을 써놓으세요. 틀린 문제, 찍은 문제, 시간급 문제 뒤에다 답 써놓으세요. 해설지 또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가 또 불편할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만 붙여서 이게 들릴 수 있게 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자, 이렇게 들어갔죠? 올렸죠? 그럼 요 뒤에다가 답을 써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왜 선택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틀린 문제면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뭘 놓쳤는지, 계산을 뭐 틀렸다든가, 뭐 단서를 못 봤다든가, 연결고리가 뭐가 놓쳤다든가, 그 이유를 해설 다 쓰면 안 돼. 그럼 너무 길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하게 돼. 그래서 간단하게 쓰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쓰세요. 정답 쓰고 틀린 이유를 간단하게. 그 자기가 보면 딱 알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자, 선생님이 이제 몇 개의 샘플을 갖다 놨어.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게끔. 그래서 들어서 여기에다가 답하고 틀린 이유를 간단히 써놓는 거죠. 여기다가. 너무 진하게 쓰면 안 돼요. 비쳐. 또 비치니까 또 유심히 보게 된다. 자,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다가 정답하고 틀린 이유를 간단히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다 풀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일회용이 돼요. 밑에 보이면 또 안 풀게 되거든. 이거는 붙여놓는 스프링 노트고, 내가 이제 푸는 건 다른 데다가 이제 풀어보는 거죠. 풀고 나서 살짝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만 붙이라는 거야. 그럼 살짝 들면 답이 써 있을 거고, 내가 전에 왜 틀렸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안 본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번 푸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잖아. 그리고 이제 싹 들어본다. 이때 상당히 스릴이 있어요. 이렇게 싹 들잖아.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틀린 이유가 똑같아. 진짜 똑같아. 이게 사람이 참 일관성이 있거든. 자기가 이런 문제를 내가 딱 접했을 때 푸는 습관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대로 또 틀리잖아. 이걸 딱 들었는데 또 틀렸고 이유도 똑같아. 그러면 스스로 칭찬하겠니? 야, 난 참 일관적이다. 칭찬하겠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구나. 고쳐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확실하게 될 거예요. 해봤거든. 선생님이 해봤거든. 그래서 오답노트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위에다가 붙이시고, 자, 위에다 들어서 여기다가 정답하고 요 뒤에다가 정답하고 틀린 이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서 틀린 이유가 똑같으면 한 번 더 풀어야죠. 또 푸는 거야. 3번 이상. 그렇게 풀다 보면 들었을 때 이제 정확하게 맞았을 거예요. 그 시점까지, 자, 내가 틀린 문제, 찍은 문제, 오래급 문제를 반복해 주자는 거지. 그런 효율적인 책을 만들 수 있게,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게, 자, 절치선이 들어가 있는 오답노트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렇게 푸세요. 여러 번 풀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됐어. 이게 딱 보니까, 아, 이 문제는 이제 완벽해. 이 문제도 이제 완벽해. 이제 완벽하게 냈게 돼서 그 감이 있을 거야. 그건 자기가 알았다. 풀다 보면, 아, 이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니? 처음에는 스프링노트를 두꺼운 걸 사세요. 몇 문제 붙일지 모르잖아. 몇 문제 뜯어서 붙일지 모르잖아. 그지? 자기 실력은 너무 과신하지 마. 그래서 일단 두꺼운 걸 사서 이렇게 많이 붙이세요. 처음에 많이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 놓고
여러 번 풀어서 이 페이지는 완벽하게 내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를 찢어서 버리세요. 찢어서 이렇게 버리세요. 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와, 이 페이지는 완벽하게 내게 됐으니까. 그렇게 찢어 나가는 겁니다. 풀고 풀고 됐어?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럼 점점 이 노트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얇아지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들만 수능장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기출문제들만, 그 엑기스들만 남을 거야. 그래서 수능장 가면 진짜 그 쉬는 시간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 바빠. 처음부터 거의 다 볼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것만 딱 보는 거야. 예전 쌤이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까지 해줬는데 후기 올라온 적 있어요. 어떤 학생이 쌤이 시키신 대로 틀린 거, 찍은 거, 오래 끈 거 다 뜯어가지고 다 붙여갖고 계속 풀면서 찢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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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17문제 남았대. 17문제가 수능장 들어가기 전에 남았대요. 그래서 그것만 들고 들어가서 척척척 보고 다 맞았다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 후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 오답노트는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년 됐을 겁니다. 이런 책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누려. 이 혜택을 누려. 그래서 기출문제 정말 여러 번 푸셔야 돼요. 정말 여러 번. 그 다음에 이제 변형문제,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이 기출을 다 완벽하게 잡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이 교재를 잘 활용해주기, 그런 마음에, 그걸 바라는 마음에, 자, 이렇게 교재 활용법 다시 한번 찍는 거니까 오답노트 열심히 찢으시고 나중에 활용한 다음에 후기도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뜯어서 붙이고 뜯어 붙여서 이 교재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에서 보겠습니다.